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황태호입니다. 이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낮까지는 좀 따뜻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12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비구름의 영향으로 큰 추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가 그친 뒤 낮부터 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겠다고 합니다. 이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모레 아침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첫 번째 한파 경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11월과 12월, 이 가을과 겨울의 이 경계에 있는 이때, 이 겨울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남부 폐광 지역이 4개 시군을 연결하는 길이죠. 운탕고도 1330 걷는 길이 지난달에 정식 개통되었고요. 현재 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운탕고도 주선 코스 또 연계 관광지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또 원주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하죠. 그 내용 준비했고요. 또 한 주간의 도내 이슈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테슬라 한국 공장의 유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테슬라는 중국의 상하이에 이어서 아시아의 전기차 제조 공장인 기가팩토리를 추가로 건립하기로 하고 후보지는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을 기가팩토리 최우선 후보지 하나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청정에너지 등을 내세워서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전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5일 영월의 창절사를 보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월 창절사는 인근에 위치한 장릉과 함께 영월 지역에서 단종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건립되었고 또 건축물에 남아있는 형태 등이 18세기의 건축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아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돼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영월과 태백, 정선, 삼척, 이 강원 남부 영서 지역, 이 폐광 지역이죠. 자, 이곳에 과거 석탄을 운송하던 길을 걷는 길로 만든 은탄고도 1330 걷는 길이 조성 추진 2년여 만에 지난달에 공식 개통되었습니다. 이 조성되자마자 정말 걷기 매니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관광 콘텐츠 팀의 박정현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정확한 명칭이 운탄고도 1330 걷는 길입니까? 예, 맞습니다. 1330 그 숫자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이제 운탄고도의 최고 해발 높이가 만항제인데 거기에 1330m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의미를 새겨서 운탄고도 브랜드를 운탄고도 1330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네, 정선 만항제가 1330m. 예. 이 제일 높은 지역을 본따서 이 숫자를 이제 붙여서 정식 명칭으로 이제 포함이 되었군요. 예. 운탄고도라고 하죠. 운탄고도 1330도 이렇게 예. 이야기하면 약간 복잡한 것 같고요. 운탄고도 추송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언제였죠? 강원도에서 네. 2020년에 과거에 그 트럭이 오가던 석탄을 나르던 길들을 하나로 이어가지고 네. 본연의 임무를 좀 뒤로 하고 이제 추억에 남은 이 길과 역사적 흔적들을 마주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 강원도와 그 4개 지역이 함께 연합을 해서 조성한 폐광 지역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평균 네. 고도가 546m 정도 되고 네. 총 길이가 173.2km입니다. 173.2km요? 예. 예. 요게 그러면은 9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9길까지 1길에서 9길까지 되어 있고요. 네. 영월 청룡포를 시작으로 해서 1길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9길이 끝나는 지점이 삼척 소망의 탑까지 이릅니다. 그 중간에는 모운동이라든가 석항역, 그다음에 정선 하이캡슐 공원, 또 만항제, 태백 오토리조트, 통리역, 삼척의 미긴폭포 등 그리고 50천을 따라서 삼척항까지 이르는 총 173km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예, 9개의 길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거리를 보니까 이제 한 구간마다 한 15km에서 20km 사이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평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좀 긴 구간들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마을에 내려가서 잠시 쉬셨다가 또 가셔도 되고 네. 또 주로 이제 사람들은 또 만항제 같은 정선의 만항제 같은 알려진 데는 많이 가시는데 네. 그 외에도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개통한 이후로 사람들이 많은 발길을 닦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이 한 구간만 건 것보다도 지금 걷기 매니아 분들을 비롯해서 이왕 시작한 거 완주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예. 많이 이제 도전하실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어떻습니까? 현재는 지금 길이 이제 원래부터 닦여져 있던 길이었기 때문에 영월에서 시작해서 태백까지 이르는 구간들은 충분히 걸으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태백에서 삼척으로 가는 또 삼척에서 그 바다까지 가는 그 길들은 현재 지금 삼척시에서 계속해서 좀 더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예. 정비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정민하고 있지만 현재 또 걸을 수 있는 거죠? 예, 걸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좀 안전한 곳을 먼저 가시고 또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비는 언제쯤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완료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현재는 지금 그냥 단순히 걷는 길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광지까지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지금 각 지자체와 강원도 그리고 저희 관광재단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팀장님도 걸어보셨습니까? 예, 저도 좀 걸었습니다. 예. 평소에 좀 걷는 거 좋아하시나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예. 운탕고도는 걸을만 합니다. 그래요. 어떤 면이 걸을만한 것 같습니까? 이제 다른 걷기길과 좀 차별화된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네. 좀 좁은 산길, 오솔길보다는 이제 아마 과거에 차가 지나갈 정도 넓은 길이었기 때문에 3, 4, 5 여럿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먹한 사이라도 온탕고도의 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으면은 예. 어느덧 또 막역하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완주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겨울로 접어드니까 좀 무리겠습니다만은 날이 좋을 때는 비박이라고 하죠. 예.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그 일정을 잡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비박의 매니아분들은 그렇게 또 원하시기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좀 야외이기도 하고 좀 아주 외딴 곳에서 혼자 있는 부분들이 좀 안전한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안전한 걸 갖추고 또 하셔야 되겠고 아무래도 산속이 있다 보니까 화기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진행하시는 게 또 어떨까 이런 또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주변에 또 경제 활동이 또 같이 또 활성화되는 것이 또 소기의 또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또 최근에 뭐 개통을 하기도 전에 TVT 예능 프로그램에 좀 소개가 되었었어요. 예. 영월군 김삿가면 주문 1위 모운동 마을. 참 마을 이름이 예쁩니다. 구름이 모이는 동네라는 뜻이더군요. 네, 그렇죠. 예. 여기에서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제 속기가 되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인지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좀 체감을 하십니까? 변화를? 예. 저는 3길의 그 시작점이기도 하는 이곳은 네. 저희가 이제 동향 분석한 결과 7월에 한 1,687명 정도 방문했는데 10월 바로 지난달에는 7,221명. 그래서 4달 만에 328%나 증가하는 걸로 데이터로도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10월 1일 정식 개통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기대감이 커져가지고 발길을 또 옮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전에 많이 알려졌던 구간 외에도 소개되지 않았던 좀 비경들을 좀 오운동 같은 곳을 가면서 좀 방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 모운동 마을이 참 상징적인 마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한 50여 명 정도 이제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만 30가구 정도에 예. 예전에 그 석탄 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뭐 10,000명이 넘었었다면서요, 주민들이. 거의 2만 명 가까이 사셨고 영화관도 2개나 있고 사진관도 3개나 있었고 예. 그 하나가 작은 뭐 도시처럼 그렇게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예. 영화관이 2개나 있었다고 하면 정말 큰 그렇죠. 마을이었군요. 마을이 아니었군요. 그땐 단위가. 예, 그렇죠. 그런데 이 폐광이 되면서 차츰차츰 떠나가고 2만 명 가까운 분들이 이제 한 50여 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길이 조성된 그 취지와 그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좀 상징적인 위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실제로 그 운탄고도 이 석탄을 나르는 그 운반하는 그런 길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인프라들도 바로 여기에서 처음 또 좀 시작이 된 곳이 많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흔적들을 또 지금 현재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예,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모운동 역화마을 인근에 이제 광부의 길이라는 구간도 실제로 옥동 광업소라는 곳이 있었던 곳이고, 네. 지금 실제로 그 광업소도 구경을 하실 수 있고요. 물론 입구까지만 보실 수 있겠지만, 네. 그리고 만항제 구간 있는 이제 오길에서는 이미 지금 강원랜드가 예쁘게 그 과거에 있었던 1177 갱을 좀 개조를 해서 지나가신 분들이 잠깐 쉬면서 광부분들이 또 석탄을 나르던 그런 흔적들을 네. 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참 비박도 괜찮겠네요 했더니 이 주변 그 시설과 인프라와 연계되어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지 아까 추천을 했습니다. 정말 이 길을 중심으로 이 주변의 관광지 또 주변의 또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곳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함께 또 조성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지금 어떻게 맞물려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도에서는 현재 지금 조성을 계속 발차게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저희와 또 관련된 유관 기관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행 상품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알릴 수 있는 홍보 마케팅 프로그램들도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운탄고도 구간마다 트레킹 사업을 진행을 해서 네. 저희 작년에는 1,000명, 또 올해 상반기 1,000명, 또 지난 개통식 그 기간에는 3,0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전국에서 좀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년 상반기부터는 너무 많은 분들이 가셔서 좀 혼잡하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구간도 길고 또 자연 환경 너무 좋기 때문에 예. 그리고 좀 약간 아쉽긴 하지만은 접근성이 조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각 지자체가 지금 해결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잡하거나 또 복잡하지는 또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번 겨울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찾지 않으실 때 네. 한번 그 겨울 산행 트레킹 한번 또 도전해 보시길 또 추천하고 싶네요.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운탄고도 1330 딱 일단 영월부터 출발을 해야 전체 완주가 딱 일정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겠죠? 시작되는 것이겠죠? 꼭 그렇지만은 또 않은 게 예. 중간중간에 이제 마을에서 올라가는 길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흔히 알고 있는 만항제, 그러니까 영월 정선 태백이 만나는 곳에 만항제가 딱 있습니다. 네. 오길 그 중간에 기점으로 해서 반대편으로 이제 4길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반대쪽 6길 태백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네. 중간중간에 진입하실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있고 또 인근 지역 관광지를 오셨다가 운탄고도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탄고도 참 이름 자체도 예뻐요. 처음에 운탄할 땐 이 앞에 운자가 구름 운자가 아닌가 싶었는데 운반할 때 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까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도 일부러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예, 구름이 양탄자처럼 깔렸다 이런 예.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고요. 운탄고도 1330 앞으로 좀 더 이제 뭐 제주 올레처럼
뭐 그 이상을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찾기를 또 희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조금씩 또 발전하는 모습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관광재단 관광 콘텐츠 팀의 박정현 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 제도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12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좀 어떤 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까? 네, 올해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원주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단속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터미널이나 차고지, 학원가와 같은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단속의 일환으로 공회전 차량 단속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자동차 공회전의 문제점을 모르는 시민분들이 아직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은 운행을 하지 않고 자동차 엔진을 켜둔 채로 있는 걸 말하는데요. 이 자동차 공회전이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시민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양을 줄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공회전을 줄이고 노후 차량 정비를 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최재준 미세먼지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는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중 초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이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현재 조기 폐차 지원 및 매연 저감 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현재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주분들께서는 지원 사업에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단속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차량들을 중점적으로 또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까? 네, 터미널과 같은 차고지와 학원가를 위주로 단속을 진행하는데요.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에는 1차 경고를 실시하고요. 이후 2차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고요.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와 버스, 학원차에는 비디오 카메라 촬영을 통해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서 이 공회전 줄이기 이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 좀 시민들이 좀 알아둬야 될 사항들 어떤 것도 있을까요? 네,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은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평소보다 매연이 심하게 배출되는 것 같다면 배출가스 전문 정비사업체에 방문해서 자체 점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정비사업체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운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모인다면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속에 관한 시민 의견 들어봤습니다. 예, 차량 공회전 해놓을 경우 있죠. 급할 때나 아니면 뭐 바로 잠깐 있다가 이동할 때. 물론 뭐 환경 오염 편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시동을 다시 켜고 끌 때 잠깐 내릴 때 끄고 켜야 된다. 그런 불편함이 좀 있지 않을까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어떤 경우 무단으로 주차를 뭐 장기하면서 그러거나 아니면은 어린이집이나 뭐 주택가 쪽 방향으로 해서 매연이 나가는 부분 그런 분에서는 뭐 가능하다 보는데 잠깐 찰나에 껐다 켰다 그게 좀 불편함이 좀 있겠네요.
네, 자동차 배출가스탄소 외에도 좀 미세먼지 계절 관리, 사실 또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좀 항상 좀 많이 또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계절 관리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데요. 이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자동차는 발령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 미리 조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는 개인 휴대폰으로 긴급 재난 문자가 전송되니 이 문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도내 이슈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최근에 큰 논란이 되었었던 중도개발공사 보증 채무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여야 위원들 간의 책임 공방이 아주 굉장히 크게 벌어졌다고요? 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였던 지난 28일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된 중도개발공사 보증 채무 2,050억 원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예산안 심사는 오는 1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를 반영해 관련 예산부터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채무를 대신 갖게 된 경위를 살피면서 전현 도정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발언이 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찬성 의원은 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신청 여부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49명의 도의원들이 김진태 지사의 거속이냐며 부지 매각으로 채무 변제가 가능했었고 부담하지 않아도 될 연체이자 13억 원이 생겼다고 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책임자가 누군지 추궁했습니다. 네. 이에 윤인재 산업국장은 내년 1월 29일 기한이 상실되는 시점에 연체이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중도개발공사는 채무 변제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해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야당의 공격에 국민의힘 최재민 의원은 도지사를 3번씩이나 했던 최문순 전 지사는 2,050억 원을 세금으로 안 갚아도 됐을 돈, 중도개발공사는 흑자 기업이라고 인터뷰했다. 기가 찰 노릇이라며 강원도가 고의부도를 냈다는 등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가 확실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한수 기조실장은 2,050억 원은 강원도가 갚았어야 할 돈이며 중도개발공사는 흑자 기업이 절대 아니다라고 답하며 최재민 의원의 의견에 힘을 보탰습니다. 최 의원은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준수 등의 약속을 조건으로 내걸고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복잡하게 들어갑니다만은 지금 야당 입장은 어차피 부채도 다 갚을 거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인데 이 기업회생 신청 절차, 회생 신청 절차가 무슨 의미인가라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2,050억 원을 강원도가 대신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것을 환수가 가능하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이제 있었군요. 네, 또 다른 여야 도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중도개발공사로부터 도민의 세금 2,050억 원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심호섭 의원은 강원도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이후 이를 전액 회수할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윤인재 산업국장은 현재 토지 매각 잔금, 미납한 공사대금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현 시점에서 100% 환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류인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채권을 정확히 확보한 이후에 배상금을 대신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한수 기조실장은 강원도가 큰 금액을 보증 이행하면서 도 재정에 충격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안다며 큰 금액이지만 강원도 재정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해 있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재정 배분을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달 1일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절차인 개소조정 소위원회를 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내 화물 차주들이 이 화물 공영 주차장에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고 있군요.
네, 원주 태장동 화물차 공용 차고지가 30년 만에 사실상 폐쇄됐지만 신규 공용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지역 화물차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차고지가 없어지면서 도심 및 외곽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이 늘어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태장동 둔치에 운영되던 공용 화물 차고지가 지난 6월 차고지 운영을 담당해온 화물자동차 운송조선사업자협회 경영남 등으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태장동 화물차 공용주차장은 1993년 태장동 둔치 5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조성 30여 년간 운영됐지만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새로운 차고지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원주시는 이에 따라 북부권과 남부권인 태장동과 흥원면에 각각 2개소의 화물차 공용 차고지 조성을 추진해왔지만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되며 신규 공용 차고지 조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강원지역본부 이청수 영서지부장은 태장동 화물차고지가 없어지면서 주차할 곳이 없는 화물차들이 도로변에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어 화물차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게다가 수년째 화물차 차고지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는 지지부진하다고 말했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현재 화물 차량 주차 공간을 신설하기 위해 내부 검토에 나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화물차 차고지 상당히 좀 오래전부터 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진척이 없는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창 기자였고요. 자, 11월 29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